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한 ETF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단순히 수익률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핵심 유망 산업에 투자하면서도 변동성을 관리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첫 번째 코어 ETF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IAI입니다. 이 상품은 블랙록에서 운영하며 미국 내 주요 투자은행, 증권사 및 증권거래소 등에 투자하여 금융 시스템의 성장에 참여합니다. 총 수수료는 0.38%로 다소 부담이 있으며 유사 국내 상장 ETF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과 측면에서는 1년, 3년 수익률은 S&P 500 대비 낮았지만 5년 수익률이 106%에 달해 시장 지수인 VO의 87%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AI의 세부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등 세계적인 금융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CME그룹, 무디스, MSCI와 같은 거래소 운영 기업과 금융 데이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배 관련 내용을 보면 1.01%의 연간 분배율을 유지하며 분배금 추세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2.11%에 달해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와 현금 흐름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IAI와 함께 활용할 두 번째 코어 ETF는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QQQM입니다.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 중 금융주를 제외한 기업들에 투자하며 인베스코에서 0.15%라는 총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 국내 상장 ETF로는 나스닥 100 계열 상품들이 있으며 최근 3년 성과가 103.74%로 VO의 74.88%를 압도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성장세를 증명해왔습니다. 해당 상품은 금융 섹터를 제외하기 때문에 IAI와 겹치는 종목 없이 미국 대형주를 모아가기 좋습니다. 현재 QQQM의 포트폴리오에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연간 분배율은 0.51% 수준이지만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9.99%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배당 성장률은 QQQ의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분배 주기는 3월과 6월, 9월과 12월로 정기적인 현금 유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성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망 산업 ETF 첫 번째로 AI 인프라에 집중하는 AI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등 인공지능 인프라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이 상품은 2024년 12월에 상장된 최신 트렌드 반영 ETF입니다. 액티브 상품인 만큼 총 수수료는 0.75%로 다소 높은 편이고 유사 국내 상장 ETF로는 타임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등이 있습니다. 출시 이후 1년 성과가 66.35%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시장 지수 수익률을 5배 이상 앞지르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AIS의 강점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및 인프라 기업들을 두루 담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반도체부터 냉각 솔루션 기업,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59.6%로 가장 높고 대만, 중국, 한국 등이 뒤를 이어 전 세계적인 AI 공급망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의 인프라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유망 산업 두 번째 ETF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KOID입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이 ETF는 크레인쉐어즈에서 운영하며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테마형 상품인 만큼 총 수수료는 0.69%로 다소 높은 편이며 유사 국내 상장 ETF로는 타이거와 코덱스의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정확히 KOID처럼 글로벌 휴머노이드 공급망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5.2%에 달해 VO의 6.8% 대비 월등한 알파 수익을 창출하며 로봇 산업의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KOID의 투자 종목은 정밀모터와 배전반 등
기계와 전력 부품을 생산하는 RRX, 국내의 휴머노이드 로봇 강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밀 제어 부품을 생산하는 MOG 등 로봇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목별 비중에서 큰 쏠림이 없고 지리적으로는 미국 30.7%와 중국 29.9%를 필두로 일본과 한국, 독일의 기술주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잡힌 로봇 산업 투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투자하기 좋은 첫 번째 분산 ETF로 AIRR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AIRR은 매출의 75% 이상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와 지방은행에 집중하여 미국 내 인프라 건설과 내수 경기 회복의 수혜를 입는 구조입니다. 총 수수료는 0.7%로 다소 비싼 편이고 유사 국내 상장 ETF로는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이 있습니다. AIRR은 장기 성과가 매우 놀라운데 5년 수익률이 214.95%에 달해 일반적인 중소형주 및 대형주 중심의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AIRR의 주요 종목은 STRL, FIX, MTG 등 미국 내 견고한 펀더멘털을 가진 중소형 산업재 종목들입니다. 특히 현재 상위 구성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 수혜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연간 분배율은 0.15%로 낮고 배당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을 배당으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AIRR은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미국 매출 중심의 중소형주를 포트폴리오에 담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 수단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에 투자하는 IAUM입니다. 이 상품은 블랙록에서 운영하며 0.09%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로를 제공합니다. 3년 수익률이 164.33%로 같은 기간 주식시장의 성과를 크게 앞서며 하락장에서의 방어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유사 국내 상장 ETF로는 솔국제금과 코덱스 금액티브 등이 있으며 금은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챙겨가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을 종합하여 제안하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주의 성장을 담당하는 QQQM의 30%,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의 20%를 배분합니다. 다음으로 IAI와 AIRR에 각각으로 15%씩 투자하고 유망산업 ETF인 AI 인프라 AIS와 휴머노이드 로봇 KOID에 각각 10%를 할당하여 안정성과 성장성이 조화된 최적의 밸런스를 구축합니다. 해당 비중은 연령대와 투자 성향 등을 기준으로 조절하는 게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더 높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IAUM 대신 GLDW를 QQQM 대신 GPIQ를 선택하여 분배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코어에 CHPY나 YMAG 같은 추가 상품을 결합하여 배당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ETF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줄 코어 ETF와 성장성을 챙기는 유망산업 ETF, 변동성을 관리하는 분산 ETF를 한 구조 안에서 동시에 굴리는 데 있습니다. QQQM이 미국 빅테크 중심의 장기 성장을 책임지고 IAI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업들로 배당 성장과 복리 효과를 더해주며 AIS와 KOID는 AI 인프라 및 휴머노이드라는 미래 산업의 알파를 담당합니다. 여기에 AIRR로 미국 내수와 인프라 중심 중소형주를 담고 IAUM으로 하락장 방어와 변동성 완충 장치를 마련해 시장 국면이 바뀌어도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는 균형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 현금 흐름이 필요하면 IAUM을 GLDW로 QQQM을 GPIQ로 분배 강화 옵션을 적용하고 CHPY, YMAG 등으로 현금 흐름을 더 보강해도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ETF가 더 오를까를 맞히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꾸준히 적립하고 리밸런싱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 자산 증식의 정답에 가장 가까운 전략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양질의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